저희가 멀리 가려면 군자금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밤 화 빠밤. 치키 차카차카 자, 미디어 초코초코초. 빠밤. 사실은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무리 생방송이지만 요 정도 되면 현장에서 이렇게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빠밤 이런 거 넣어줍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입으로 하는 게 뭐 훨씬 자연스럽죠, 유튜브에서는요, 그죠? 유튜브는 네. 그런 고급 퀄리티보다는 음. 진정성으로 가야죠. 진정성. 네. 한번 그럼 벗어 볼까요, 저희? 보여드릴 게 없어서. 네. 더워서 상의를 한번 살짝 벗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저희가 입을 안 맞춰가지고 네. 살짝 좀. 자, 요거 기자협회가 지금 요 이제 내고 있는 위클리 그렇습니다. 회보입니다. 네. 여기에 상당히 그 언론계 담화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요걸 가져오셨어요? 뭔가요? 일단 핵심은요. 저 TV조선을 앞에 배치를 했는데 뒤입니다. 지상파 광고가 2천억 감소를 했어요.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을 방통위가 공표를 했거든요. 네, 엄청나네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요건가요? 이게 지상파가 그렇습니다. 66%였던 게 36%. 저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요 보라색이 IPTV죠. IPTV입니다. 사실 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저조차도 지상파를 보는 그 시간하고 IPTV라든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이렇게 일주일 대략 한 번만 계산을 해봐도 지상파가 쑥 밀립니다. 지상파 특히 이제 뉴스가 보통 견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능이라든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것 찾아서 보지 거기 계속 머물게 하는 효과는 좀 낮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뉴스라는 거는 스테이션 채널 이미지를 확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상파에서 뉴스가 제 역할을 못한다 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TV조선이 왜 저렇게 뛰었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기자협회에서 뭐 별도로 분석을 안 했나요?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예능 있지 않습니까? 미스 트로트. 저는 미스터 단 한 트로트.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저는 트로트가 아니요. 아주 싫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뻥이 아니고요. TV조선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한때 제가 TV조선 메인 뉴스 모니터 한다고 라이브 말고요. 네. 인터넷 사이트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괴로웠습니다. 근데 진정성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TV조선 안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신 봐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능 프로 TV조선의 예능 프로 하도 막 그 미스트롯인가? 네네. 근데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딱 걸릴 때 와이프가 잠깐 한 몇 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애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 저도 사실 반성합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TV조선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될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봐서 안 된다. 눈 베린다.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막 채널 돌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면 안 되는 어떤 그 변곡점을 딱 지나버렸어요. 이게 미스 트롯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스터 트롯은 안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TV조선,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하면서도 몇 번 봤습니다. 임영웅 때문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트로트의 시대다. 네.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약간 그 영향이 좀 네. 있지 않았나. 사실 제가 과거에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나중에 뉴스 끝나고 제가 네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또 가지고 오셨네요? 요거는 한 번 정도 이제 반성 좀 하시라. 식약처 공무원이 뽑은 네. 부정확한 코로나 보도들 가운데 음.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던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딱 제가 요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신인수 소통협력과장이 신인수. 네, 딱 했는데 그 지난 3월 초 대구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그만뒀다는 보도. 야, 요거 정말 악질적인 보도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호사들의 반발을 받았죠. 이게 원래 그만둬야 되는 시점보다 더 희생을 한 거예요. 더 이분들은. 오래 계신 거야 이분들은. 네네. 당장 이게 지금 대규모로 발발하니까. 네, 근데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그만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마스크 공급 문제를 다루면서 우왕좌왕했던 보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대란이라면서 막 엄청나게 초기에 네네. 그 사재기가 어쩌고 저쩌고. 일정한 혼선이 불가피한 시점인데 음. 이게 마치 무슨 정부가 무슨 엄청나게 잘못했다 한 것처럼 그런 거 하면 뭐 외국으로 뭐 저기 뭐 저 진단약을 뭐 수출 한 해 만에 뭐 네. 외교부의 사기내 만에. 그렇죠. 종양일보. 네. 종양일보. 그다음에 중국 눈치 보다가 네.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실패했다. 이 조중동이 아주 그냥 악질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요거는 특히 야당이 선거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죠. 그 뒤에 마찬가지 있습니다. 네. 총선 때 코로나 네. 검사를 축소했다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지금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의협의 그 왜 회장 있잖아, 머리 확 받는 친구. 네. 뭐 이름도 몰라요. 네. 그 의협의 머리 막 들여받는 문재인 정부를 그 일베-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배에 가까운 네. 그분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이 정도 있는데 저 아. 언론계 반성 좀 하시라고. 식약처 공무원들이 뽑은 부정확한 코로나 보도. 네. 야, 진짜 이 기레기의 전성시대였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요것도 가져오셨네요. 이게 방정호 어제 그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드.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98%. 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제주도 똥돼지를 얘기했죠. 덩. 그러니까 98%를 본사에서 받아 먹은 거죠. 그렇죠. 2개 흘린 거 주워 먹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TV조선과 일체된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 네. 일감 몰아주기 아니라 일감 그냥 주기. 네. 완전. 네. 네. 또 하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와, 이번에 뭔가요? 드라마 그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도에 한 유치원에 19억을 빌려줍니다. 근데 19억을 빌려줬잖아요. 빌려줬는데 이게 영어 유치원 컵스 빌리지. 이게 보통 그냥 유치원이 아니고요. 영어 유치원. 흔히 말하는 서민들은 잘 못 가는 그런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달러로 내나 보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돈 가운데 15억이 네.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15억.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못 받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수상한 돈 거래네. 수상한 돈 거래인데 여기 보면 하이그라운드와 컵스 빌리지의 매개가 방준호 전 TV조선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관계죠? 여기 보면 2017년 11월까지 컵스 빌리지 대표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준호가 유치원 대표도 한 거야? 거기 지금 컵스 빌리지 대표로도 그러니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그라운드에서 19억을 이 컵스 빌리지의 돈을 대여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거는 그냥 못 받겠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준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땡긴 거네. 회계 부정이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돈 거래다. 수상하다. 이 정도로. 요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뒤에 것, 보면 네. 맨 밑에 보면 컵스 빌리지와 방전 대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TV조선의 결과적으로 제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유치원 드릴 대표도 수가 맡고 있겠습니다. 많이 맡았네요. 그러니까 그 바쁜 텐데. 그렇습니다. 네. 방정호. 아 그래? 진짜요? 준호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아 아, 방정호입니다. 방정호.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네. 방정호. 장남이 아니라 네네. 네, 이렇게 또 정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좀 주워온 것들, 네네. 찾아온 것들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 현장 부근에 가면 아마 이거 좀 안 보신 분들은 대단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세월호 우리 유족들 단식하실 때 그 앞에서 폭식 농성하던 애들이 있어요. 일베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요. 근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솔직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해요. 네. 뭐 다양성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지병 때문에 안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대를 지들도 같이 하고 퍼포먼스 하는 거야. 이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따라 하는 짓은 정말 어렸을 때도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럼요. 진짜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짓들을 하면서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를 막 야유하고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평화의 집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취재할 때도 보면은 태극기 모독 부대에서 몰려와서 그렇게 야유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1인 미디어를 계속 이렇게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저런 태극기 모독 부대 쪽에서 방송을 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회의가 많이 들어요. 뭐 그런 저는 사진 보고 되게 좀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착용하고 정경심 교수를 패러디한 거예요. 안대를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뭐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방송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났었는데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실 장애우잖아요. 아, 그렇죠. 장애우를 모욕하는 건데 정경심 교수 쪽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대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어제 조국 교수 관련된 기사가 많이 떴어요. 오랜만에. 아 저는 이거 네. 참 조국 음. 교수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 민중가요 가수예요, 이분이. 네. 이분 조남이 류형수 씨. 네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네. 근데 가다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네. 라고 하는 이광조 씨가 불렀던 나들이라는 노래를 아 불렀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그래 국민 여러분 당신들만 믿다가 가다 힘들면 돌아오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요. 이런 가사 노랫말처럼 어떤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그나마 버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제가 쭉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 쪽 모니터를 쭉 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조국 노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뭐 요런 친구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좀 처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신났습니다 지금. 뭐 조국 맥주 노래 놀자판 내 민심 폭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놀자판입니까? 그렇게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다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품으로 시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그런 의미로 그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절제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들 또 공격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요거
이건 원래 사실은 TV 뉴스 반이 그렇죠. 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드루킹의 반전이라고 해서 이거 무지하게 닭갈비 테이블 25번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뉴스의 핵이거든요. 네. 근데 공중파에서 JTBC 말고 보도한 데가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지상파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김경수 지사 현직 지사로는 거의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 정부의 정통성을 흔드는 특검까지 한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해놓고 지금 그 특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혐의 고리가 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네. 특검 쪽에 지금까지 마치 그 유리하게 증언을 한 것처럼 돼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특검을 한마디로 이제 엿을 먹이는. 그러니까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보내려고 엮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증인이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네. 전혀 반대. 아예 특검의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다. 네. 완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뉴스들이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 그래픽으로.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8시 7분이야. 밤. 네. 여기서 킹크랩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2시간의 알리바이를 가지고 싸운 거야. 그렇죠. 2시간의 알리바이를. 이거 8시 7분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1시간은 토론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경공모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고. 네. 1시간이 없어. 그래서 특검 측 주장은 그 드루킹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1시간을 킹크랩을 지연했다. 네. 아래로 이렇게 붙인 거야. 네. 밥 먹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밥 먹은 증거가 딱 나왔잖아. 2시간 있었던 거는 둘 다 주장이 일치해. 네. 근데 특검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나쁜 짓을 했다. 킹크랩 지연했다 이거고, 김경수 지사는 아니다, 밥 먹었다. 그리고 1시간 드루킹 얘기 들었다 이거거든요. 네. 요게 입증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이걸로 포스트잇으로 이거 해야 되냐고. 공중파에서 이런 거 다 시간해서 CG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될 정말 중요한 사안이 났는데 닭갈비집을 가기는커녕 이 기사를 제대로 소화한 언론조차 없었다. 아 정말 심각한 보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 주진우 변호사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주진우 기자 주진우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네. 이 경우의 기사도 거의 없어요. 지금 민원연이 주진우 변호사가 전관 예우에 의한 특권을 이용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검찰 특수통으로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네. 주진우 그 당시 검사를 겁나게 비난했었죠. 그러니까 네. 주진우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네? 검사 옷을 벗은 지 1년도 안 된 주진우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정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채널의 이동재가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주진우야. 근데 그 주진우 변호사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요청한 거야. 그래서 대검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죠.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주진우가 자문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관예우 차원에서 작용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전관예우는 검찰에서 지난번에 우병우가 조사받으러 왔을 때 딱 팔짱 끼고 검사들이랑 웃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검찰 본 사람은 알지.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좀 그 검찰 수사관들이 이거 좀 빨리 좀 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나 진짜 나도 미치워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을 하고 나서 거의 한 3, 4분을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말을 까먹어. 잊어먹어.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한 2년 정도는 경찰이랑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뭐야 모니터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옛날에는 경찰에서 받을 때 타자기로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타자기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근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MBC에서 법조 출입 기자였을 때도 많이 걸렸거든요, 소송을.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수사관님한테 죄송한데 부탁 좀 해도 되지, 하나만 하자고.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제가 쳐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쳐준 적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수사관님이 앉으세요 하고 제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쳐줬어. 아니 하도 막 이게 내가 얘기를 뭐 한마 짧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나로서는 답변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안 해본 사람. 거기서 정말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이게 한 2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치시면서 네.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를테면 뭐 역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치시거든. 근데 이게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역대 폭 오타다. 이렇게 갈 때 갔다 와 다시 와. 정말 여기서 오타다. 네, 지난번에 김광석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저 피의자는 지금 이걸 서혜순 씨를 명예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영화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시사회라는 걸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하려고 시사회를 한 게 아니라 개봉을 앞두고 영화계에서 흔히 의례적으로 하는 통과 의례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영화계의 통과 제의라고 그랬어 내가. 영화계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통과 제의예요. 그랬더니 영화계의 통과 제리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16시간째 조사받고 있을 때인데 그걸 딱 보면서 막 슬픈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통과 제의라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내가 영화계의 통과 제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한 번은 나 진짜 검찰에서 조사받은 얘기만 해도 밤샐 수 있어. 한 번은 하루 종일 이렇게 조사받잖아요. 그러면 접이식 의자야. 네. 알죠? 알죠. 옛날 저 프로레슬링 보면 접이식 의자로 막 때리는 그 접이식 의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파요, 진짜. 근데 접이식 의자가요. 이렇게 딱 90도가 아니야.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오래돼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건 허리 더 아프죠. 이렇게 돼야 돼. 엉덩이가 딱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처져 있어.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야 돼. 네. 계속 그럼 쭉 미끄러져. 조사받다 보면.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고추세워서 뒤로 딱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뒤로 쭉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조사받고 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며칠을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허리 아파요. 내가 한 번은 그때 그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한테 얘기했어.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좀 의자 좀 바꿔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피의자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하하하 웃더니 그게 다 수사 기법입니다. 나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수사 기법이래. 자기들 다 안 돼. 근데 자백을 받기 위해서 허리 그냥 앉아 있게 놔두는 거야. 자기도 급할 게 없어. 그래 허리 아프면 빨리 얘기하고 가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허리 아프면 막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알았어 그냥 그대로 하고 막 이거 확인도 덜 하게 돼요. 네. 무슨 얘기하냐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미디어 담화. 네네. 가처분에 보통 전관 예우를 써요. 전관이 제일 잘 먹히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안 재판으로 가면 팽팽하게 맞어요. 민사든 형사든
양자가 이제 딱 있어서 팽팽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검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증거가 없잖아. 그쵸. 시간이 아주 급해. 방송금지 가처분, 뭐 이를테면 뭐 볼튼의 책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출판 금지 가처분. 네. 가처분이라는 게 뭐야? 본 처분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 대충 가짜로 빨리 나오게 하는 처분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거를 다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납득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되게 허술해. 그러니까 증거로 싸우기보다는 누가 더 납득을 잘 시키느냐 이래. 그러니까 전관 바로 그 직전에 자기 상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납득시키면 납득이 더 잘 되겠지. 그렇죠. 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럼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전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삼성이 나쁜 오너십을 가진 사주를 가진 회사라고 느꼈던 게 제가 2005년 7월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려고 목숨 걸고 10개월을 싸웠잖아. 예. 근데 방송하려고 딱 하는데 그 당일날 방송금지 가처분을 건 거야. 밤 9시 뉴스데스크를 해야 되는데 7시 넘어서 가처분 재판이 열린 거야. 그럼 빨리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방송이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다 근데 딱 가봤더니 오마이갓 남부지법에서 하거든요.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MBC가. 근데 법원 직원들이 삼성 변호사가 딱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 김 변호사한테 공손히 다 인사해. 이거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쪽이랑 저희 변호사랑 저 삼성 쪽 변호사 들어가는데 우리 때는 가만히 있더니 삼성 쪽 변호사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거야. 재판부가 다 네. 법원 직원들이. 그래서 봤더니 그 가처분은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라는 데서예요. 네. 그게 이제 부장 중에서 가장 수석인 수석 부장이 하는 거야. 네. 가처분을. 네. 근데 바로 그 가처분 수석 부장을 바로 직전까지 하던 사람이 삼성의 변호사인 거야. 이런 거 참 잘 알아 삼성은. 야, 얼마를 줬을까? 전관예우는 정말 철폐돼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담화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